UCLA 수학과의 성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4년 동안 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 대학교 스펙, 성적이나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 또 후배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대학생 때 이건 꼭 해보세요, 아니면 이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취업 조언들 이런 거를 담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2021년에 UCLA의 순수 수학과 Pure Mathematics로 입학을 했고요. 3학년 시작할 때 Financial Actuarial Mathematics라고 계리 수학과로 전과했어요. 스페인어 부전공도 했고요. 202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미국 대학에 가게 됐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저는 일단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정말 평범한 중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회사 주재원을 발령받으셔서 페루라는, 남아메리카의 페루라는 나라에 가서 국제학교를 8학년 때부터 다녔고, 제 친구들이 다 미국 대학교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미국 대학 가야겠다 생각하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고등학교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러 가주시고요. 제 대학교 스펙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밑밥을 조금 깔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이었다면, 대학생 때는 별로 공부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완전 탑 티어는 아니다. 제 성적은 반올림 해가지고 3.5입니다. 딱 그 정도로 졸업했어요. 4.0 만점에 3.4 몇인데 무슨 3.5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저희 학교는 A 플러스도 4.0이고 A0도 4.0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를 받아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수학과 치고 꽤 선방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동아리 활동을 꽤나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려고 한 것도 있긴 있지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 이유가 저희 학교가 진짜 크거든요. 거의 한 학년에 10,000명 가까이 되는 엄청 큰 학교여서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나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걸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학교에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고, 진짜 제가 든 생각인데 내가 그냥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놀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새내기니까. 1학년 때는 별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학교 한인 학생회가 있어서 UKB라고, 거기 이제 미디어부, 제가 또 유튜브 하고 막 썸네일 만들고 이런 거 할 줄 아니까 저를 미디어부로 뽑아주셔가지고 미디어부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진짜 한국 대학 온 것 같았어요. 진짜 막 MT 가고 맨날 한국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저는 1학년 때는 정말 내가 미국 대학에 온 건지 한국 대학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냥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리고 UMSA라고 수학 동아리 같은 거를 그래도 하나 하긴 했는데, 막 특별하게 한 일은 없고 그냥 미팅 몇 번 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2학년 때는 제가 있던 그 학생회에서 일단 제가 홍보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홍보부 부장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UMSA 말고 UMC라고, 이것도 Math Council, 수학 동아리인데, UMSA는 더 약간 클럽? 그런 것 같았다면 UMC는 더 이것도 약간 수학과 학생의 느낌. 그래서 거기서도 소셜미디어 디렉터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활동들은 RGC라고 Resident Government Council 이라고, 제가 기숙사를 살았는데 기숙사 학생회
이거 다 학생회야. 기숙사 학생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회계를 맡아가지고 기숙사 트레저러로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기숙사 미팅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보드 미팅도 따로 있었어요. 이런 행사 안건들 이런 거 토의하면서 이 행사에는 돈을 이만큼 쓰고 저 행사에는 돈을 얼만큼 쓰고 이런 거 같이 투표하고 또 이제 기숙사에 RA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조교? 사감? 기숙사 RA들이 있는데 그 RA들이 이벤트 할 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거 어프로브 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RGC도 따로 이벤트를 꾸려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RGC 멤버로서 이벤트 진행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했던 게 Learning Assistant라고 이건 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1학년 때 수업을 가면 그 디스커션 섹션에 그 TA는 아닌데 이렇게 학생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Learning Assistan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지원서 써서 돼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조교처럼 그런 디스커션 섹션 가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수학 도와주고 근데 이게 그냥 약간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들끼리 협력을 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는 약간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교육 세미나도 듣고 그러면서 Learning Assistant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Outpass라고 약간 1학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 친구들에게 초대 이메일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약간 Honor Society, 무슨 명예 클럽? 이렇게 말하면 거창한데 그냥 이것도 동아리긴 동아리인데 약간 셀렉트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이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2학년 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방학 때 제가 스페인에 갔거든요. 이게 교환학생은 아니고 그냥 한 달 동안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학교 교수진 분들이랑 같이 스페인에 여행을 가서 그 호텔에서 맨날 아침이랑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약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다 같이 여행 가고 그래서 스페인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스페인에서 트래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트래블 스터디만 다녀온 게 아니고 저의 이런 소셜미디어, 유튜버 이런 능력을 살려서 앰베서더로 활동을 했어요. 이걸 하면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반값으로 다녀올 수 있었고요. 제가 했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사진이랑 영상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인스타 게시물 10개였나? 이렇게 포스팅하고 그리고 약간 Q&A 세션 이런 것도 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다 참석해서 저처럼 트래블 스터디 가고 싶은 학생들 질의응답해주고 그 카트가 있었거든요. 트래블 스터디 카트? 이거 맨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거 홍보하면서 다니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뭔가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이렇게 해서 반값이면은 전 너무 땡큐다. 그리고 너무 좋은 추억? 좋은 경험? 가기 전에 되게 두려웠거든요. 뭔가 약간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괜히 간다 그랬나? 했는데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2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본격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맞구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2학년 때 RGC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3학년 때는 RA를 지원을 했어요. 이게 정말 지원자가 많거든요. 왜냐면 RA를 하면 기숙사 비용도 공짜고 학식도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제가 지원했을 때 지원자가 12,00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12,000명인데 뽑히는 건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죠. 그리고 인터뷰도 3번이나 봤어요. 한 번은 온라인, 약간 서류, 영상 이런 걸로 온라인 인터뷰, 두 번째는 그룹 인터뷰.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었거든요. 막 저희한테 무슨 미션을 줘요. 그룹끼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주고 저희가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관찰하시면서 평가하는 그런 식의 그룹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 인터뷰를 통과하면 개인 인터뷰까지 3차 인터뷰를 거쳐서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3학년 때는 RA 일을 했습니다. 저희 층에서 뭐 레지던트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서 해결해주고
또 여름에 또 트레이닝도 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응급 대처 막 이런 것도 다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순찰 돌고 이런 것도 하고 RA 하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제가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어서 이런 이끄는 활동들을 좀 좋아해요.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러닝 어시스턴트에서도 패드헤드라고 약간 그 러닝 어시스턴트들 중에서 리더? 제가 지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뽑혀서 얼떨결에 패드헤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세미나 할 때도 제가 막 주최해서 러닝 어시스턴트들 막 피드백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2학년 때부터 했던 그 아웃패스라는 어널 소사이어티에서도 파이낸셜 디렉터를 맡아서 그런 회계 관리 역할을 하면서 임원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때 전과를 했다 그랬잖아요. 3학년 때. 그래가지고 뭔가 수학에 갇혀있지 말고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어카운팅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클럽이 있다고 수업 시간 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바이타가 뭐였냐면 세금 봉사하는 동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뭐 저소득층 분들이나 아니면 영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소외계층 분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세무법 트레이닝을 또 다 받아요. 그래서 세무법 트레이닝을 받고 시험도 통과해야 이제 볼런티어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로 그분들의 세금 처리 일을 해주는 이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뭔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세금이나 이런 약간 파이낸스 쪽도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지원서를 써가지고 합격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경험? 왜냐면 저는 인턴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뭔가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클라이언트들이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BAS라고 Bruin Actuarial Society 가지고 제가 또 액추어리 전공을 바꿨으니까 뭔가 액추어리 동아리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딱히 막 활동을 한 건 없었고요. 그냥 BAS 멤버로서 BAS가 열어주는 커리어 페어나 이런 거 참석하고 뭐 레주메 첨삭해준다고 하면 레주메 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일단 RA로 다시 뽑혀서 2년차 RA들은 리드 RA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RA들 도와주고 트레이닝 할 때도 더 약간 트레이닝 진행도 맡고 이러면서 RA들 중에서도 리드 RA로 또 이제 1년 더 활동을 했고요. 러닝 어시스턴트는 학교를 다니면서 총 4학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기를 4학년 때 쓰려고 아껴뒀다가 4학년 때 한 학기 더 했고요. 그리고 아웃패스 트레저도 다시 또 지원해서 똑같은 포지션으로 2년 동안 회계를 맡았고 그리고 바이타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동아리도 꾸준히 4학년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BFS라고 이건 Bruin Finance Society인데 여기도 약간 BAS랑 비슷하게 그냥 나 멤버다 이 정도 느낌으로 파이낸스 소사이어티도 멤버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어서 우리 KBM 댄스 동아리도 했습니다. 댄스 동아리를 안 하고 졸업했으면 너무 미련이 남았을 것 같아서 뭔가 제 취업이나 공부에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취미 동아리는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동아리 활동들이고요. 수상 내역을 말해보자면 저희 학교가 성적이 제가 알기로 한 학기에 3.75인가? 보다 높으면 Dean's Honor List라고 약간 성적 우수 뭐 학생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대학마다 다 그 Dean's Honor List라는 게 있을 텐데 대학마다 그 GPA 기준이 다르긴 하거든요. 저는 Dean's Honor List를 두 번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아웃패스에서도 장학금을 한번 받았어요. 이 장학금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뭐 에세이 프롬프트를 여러 개 주면은 그 에세이에 대한 답변, 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막 너가 왜 받아야 되는지, 너가 이 동아리를 통해서 뭐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막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뽑혀서 아웃패스에서도 장학금을 한번 받았고 바이타에서도 똑같은 이렇게 에세이를 써가지고 뽑혀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인턴십.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국 대학, 미국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하면 뭐 다 잘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방학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놀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서울에서 이것저것 가보고 싶었던 데 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2학년 여름방학에는 인턴십 지원을 했었는데 심지어 되게 괜찮은 회사랑 인터뷰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방학에는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나 한국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모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근데 너무 솔직했던 거죠. 모르니까. 그 회사에서 인터뷰할 때 막 우리가 뽑아도 너 한국 갈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또 스페인 스터디 어브로드도 준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근데 나 스페인도 가야 돼서 막 이러면서 인터뷰를 말아먹었죠. 네. 당연히 안 뽑아줬죠. 그래서 그렇게 인턴십의 기회가 물 건너갔고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방학에도 딱히 인턴십을 할 수가 없었어요. 3학년 여름방학 때도 인턴십을 열심히 알아보다가 그러니까 몇 개가 되긴 했는데 막 무급 인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집도 없는 사람으로서 무급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경험은 쌓이겠지만 돈은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 갔고 한국에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준비해볼까 하다가 결국 그것도 잘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3학년 여름방학도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한 인턴십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일단 1학년 방학 때는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에 무슨 작은 회사더라도 인턴십을 하세요. 그러면 그 1학년 때 했던 거를 가지고 2학년 때는 미국에서 인턴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 경험이 있으니까 일해봤다라는 거 그 경험 자체가 인턴십을 지원할 때 굉장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인턴십을 위한 인턴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뭐라도 해두면 2학년 때 인턴 구하기가 더 수월하다. 근데 2학년 때 바로 막 엄청 유명한 회사에 인턴십을 구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 잘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진짜 그냥 UCLA 졸업하면 다 취업되는 줄 알았는데 nope, 아니고요. 학교만 믿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뭐라도 하세요. 1학년 때. 그러면 2학년 때 미국에서 인턴십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치만 2학년 인턴십은 너무 욕심내지 말자. 되는 거 하고 3학년 때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3학년 방학 때 했던 인턴십에서 정규직 전환이 돼서 채용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3학년 때 인턴십을 구할 때 인턴십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잡을 찾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1학년 때 경험과 2학년 때 경험을 살려서 3학년 때 방학 때는 정말 괜찮은 인턴십을 구해 놓으면 4학년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4학년 때 정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와, 저 울 계획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저처럼 4학년 때 마음고생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미리미리 구해주세요. 인턴십. 저는 4학년 때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마지막 학기에 인턴십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랑 병행하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고 저는 또 차도 없었기 때문에 우버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었고 제 마지막 학기를 이렇게 힘들게 내 시간 없이 빠듯하게 다녀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아니지만 저의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 전 다행히 졸업하기 전에 취부했습니다. 예! 이 인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음날이 마지막 출근이었거든요. 그 전날에 이제 정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음날이 이제 마지막 출근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해진 게 없어서 진짜 불안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출근한 날 딱 합격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 활동들이고 이제 한 선배로서 한 언니로서 누나로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대학생 때 꼭 해보세요 는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 배우는 거, 뭐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는 진짜 대학생 때만 한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젊잖아요. 솔직히 대학생 때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중고등학생 때보다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악기를 배우고 싶다든지 운동을 배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여행을 가보고 싶다든지 이런 거 정말 추천. 돈을 막 펑펑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 다 경험 비용이니까 가보고 싶었던 데 가보고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기. 일단 대학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서는 당연히 잘 맞는 사람도 많고 안 맞는 사람도 많죠. 근데 대학생 때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봐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랑 잘 맞았던 사람들, 잘 안 맞았던 사람들 다 결국에 제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보는 눈도 기르고 안 맞는 친구랑은 뭐 어떻게 멀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가까워지는지 싸웠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대학생 때 충분히 배워놔야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막 거리 두지 말고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는 사고 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생 때 술 마시고 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 크게 다치거나 그러다가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즐기되 합법적인 모든 유흥을 즐기되 나와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대학교까지 가서도 나는 꼭 절친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얘가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아니면 얘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발전하지도 못해요. 내가 원하고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닌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서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걸 놓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뭐 대학원이나 미국에서는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그런 케이스여도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적 잘 받으면 좋죠. 뭐 취업할 때도 당연히 좋겠죠? 이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뷰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는 공부가 정말 제일 중요했다면 대학생 때는 공부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폭이 넓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서 내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약간 아 그때 더 그냥 놀걸 아니면 그때 이런 것도 해볼걸 너무 공부만 하다가 졸업했다 이런 친구들도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대학교에 대한 아쉬움, 미련 이런 게 없어요. 전 진짜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고 여기저기 진짜 다 가보고 그냥 제가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뭐 당연히 공부에 손을 놔라 이런 건 아니죠. 막 맨날 F 받고 이러면 학교 생활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는 유지하되 너무 막 아 나 이거 무조건 막 100점 맞아야 돼 나 A 무조건 A 받아야 돼 이렇게 목 매면서 공부만 하기에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공부에 대한 막 집착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학생활이 저는 다채로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취업에 대한 꿀팁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쇼츠라든지 다른 영상으로 취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